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8월 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네, 이재명 ISA 주가 누르기 방지 개편안 질타 전면 재검토하라. 오늘 참모들에게 개미 반발. 정부 세제 개편안 두고 강하게 일체. 약하게 준비도 안 하고 왜 그랬나. 남 탓하고 있는데 쫄따구들 타령하고 있는데 뭘 아니까 바로 해가지고 뭐 안 하는 것처럼 쇼를 하고 있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거냐. 보고 한 번도 안 받았냐? 보고도 한 번도 안 받았어. 근데 그 밑에 김용범이는 말도 안 해. 대통령이 무슨 허수아비요. 다 들어놓고 이쇼를 하고 자빠졌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는데 말도 안 하고 할 것 같아? 주가 누르기? 아이 뭐 오늘 또 떠들 게 많으니까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이재명 얼굴은 그냥 깔아놓고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국민성장펀드 있죠. 그거 200조 원, 200조 무려 200조 원입니다. 200조 원으로 증액하고 그다음 또 며칠 전에도 뭐 나왔습니까? 한국 K 국부 펀드 또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또 뭐 나왔습니까? ISA. 근데 이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국내용으로만 돌리는 거로 해가지고 싹 얄팍하게 싹 바꿨죠. 그러니까 ISA 이거 장난질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이거 다 총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증시, K 증시 폭락 방지할 기라고 5만 걸 갖다가 땜빵을 갖다가 다 때려놓고 앉아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그런다고 떨어질 안 떨어질 것 같습니까? 자, 황희 버스하우스 논란 일자 아이디어 차원 국힘은 망은 잘 돌아가는데 ISA에 이어서 얘는 또 헛소리 하고 자빠졌죠. 뭐야 이거? 이현주 세제 개편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 이현주가 저러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닌데 걱정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에이고 참.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교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 진짜 개념 반말아 처먹었다 보면 되죠. 예? 이거 지금 이래 버스를 갖다가 뭐 리모델링 어쩌고 저쩌고 좋은 소리 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디 갖다 놓을 건데 이거 버스를. 예? 버스 갖다 놓을 때 있어요? 버스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건데 이거를. 황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예? 빨래 널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 정겹게.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황희가 생각하는 게. 잘 돌아가고 쳐다빠졌다 진짜. 버스는 어디다 주차할 건데. 머리는요 장식용으로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자 넘어가고요. 경찰 내달부터 가족사건 수사 다른 경찰관서 맡기는 상피제. 웃기고 자빠졌네. 내부 비리 수사대? 이거 별거 다 만든다 이제. 다른 경찰한테 맡긴다. 그 경찰은 같은 경찰 가족 아닙니까? 그리고 지휘는 누가 받습니까? 검찰 지휘 받아요? 경찰 위쪽에 아직 지휘 받잖아. 요번에 그 광주에서 해가지고 그 난 거 그거는 누가 지휘했어요? 누가 지휘했냐고? 지금 식구끼리 다 지휘한 거 아니야? 다른 뭐 경찰관에게 맡기는 상피제? 쇼라고 봅니다. 자, 합수본 서울 경기 충북 선관위 압수수색 통계 조작. 이제 뭐 조작은 뭐 기본적으로 다 깔고 가네. 김포, 의왕, 진천, 서초, 강남 등 포함 투표자 급증 후 수시간 제로. 투표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 투표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투표한 사람들은 완전히 저 귀신이 되는 거 아니야. 기똥차지 않아요. 기똥차지 않습니까? 어쩌든지 조작은 확실하다. 조작은 확실하다. 투표, 통계, 조작, 사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 부정선거 이거 무조건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떠드는 쪽에서는 그냥 통계 조작했다. 통계 숫자 섞어서 이어주고 저어주고 지그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통계 숫자를 맞췄다 하는데 그게 웃긴 소리 아니에요. 어느 천년에 어느 동네에서 그렇게 통계 그러니까 투표자 수를 갖다가 지구 마음대로 가지고 떼가지고 이어주고 저어주고 그런 놈은 그 선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최소 조작이지요. 다른 동네 가서 물어봐요. 이게 투표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꼴린 대로 만드는 거 조작하는 거 이게 뭐야 뭐 부실 선거? 네, 그겁니까? 부정선거 쪽이 가깝습니까? 아이고 참. 아이간에 이거 뭐 부정선거만 나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이준석이지 이준석이. 가는요 우짜가 우크라이나 전 때도 우짜가 한번 지적했는데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지적했는데 꼭 중요한 순간에 보면 뭔가 이 좀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예?
우크라이나 내고 낫지 가서 광고해 주고 요것도 보면 이걸 갖다가 뭘 고치자 하면 제대로 고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왜 갑자기 부정선거 반대론자로 극렬 반대론자로 변신해 가지고 그 조작은 어디다 댈 건데? 다 부실이고 실수요인 거야? 잘 돌아간다 진짜. 자 넘어가고요. 그런 게 뭐 무슨 보수의 아이콘이 될 기라고 네 참네. 웃기진 않다. 자 넘어가고 하여튼간에 금덩이 보시면 2.36% 상승했습니다. 많이 상승했죠. 쭉 올라갑니다. 이거 상승한 이유는 뭐 이미 다 보셨겠지만 7월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 하락하고요. 미국 연준 패드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금덩이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약해지면 바로 튀게 돼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튀었다 보시면 됩니다. 2.36% 상승해서 1온스에 4,340달러가 됐고요. 금덩이 저항선 뭐 볼린저 밴드 벌어지고 있으니까 금덩이 저항선은 위로 위로 해가지고 저항선은 4,472.40달러에 있고 그리고 4,450달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벌어지니까 벌어지는 만큼 저항선이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지지선 밑으로 지지선은 4,228.90달러에 하나 있고 그리고 4,120달러에 하나 있습니다. 이제 4,000달러 얘기는 이제 잘 안 나온다. 넘어가 가지고요. 뭐 은덩이도 똑같습니다. 미국 7월 난판 페이롤 데이터죠. 요게 저 나쁘게 나와서 예상보다 나쁘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 국채 수익률 하락하고 뭐 금리 인상 기대감 떨어지고 뭐 그래 가지고 저 은덩이도 역시 3.31% 상승해서 1온스에 63.53달러가 됐습니다. 볼린저 밴드 밖으로 다시 튀어나갔고요. 은덩이 저항선 위로 저항선은 1온스에 65.22달러 이렇게 조정 되겠죠. 65.22달러 그리고 그 위에는 얼마까지 간다? 훌쩍 올라가서 70달러 아이고 202평선 그저까지 갑니다. 그리고 밑으로 지지선은 1온스에 61.05달러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많이 떨어져 가지고 55달러까지 해 가지고 지지선이 확 벌어집니다. 자 넘어가고요. 기름값은 유종별로 그러니까 유가 따로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0.36% 하락해서 1배럴에 82.19달러가 됐고요. 서부 텍사스유는 0.29% 하락해서 1배럴에 77.07달러가 됩니다. 예, 요거 잘 보면 요 라인이 딱 하나 잡힙니다. 요 라인이 딱 잡히죠? 대략 뭐 대략 러프하게 봐서 75달러 정도 여기에 가지고 요 돌파하는 거 있잖아요. 요 돌파하는 거 있고 여기도 이렇게 딱 터치하고 올라가고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75달러 정도 뭐 제가 대충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평으로 해가지고 라인이 하나 딱 그을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일단 말씀드리면서 오만 10월 물은 0.34% 상승해서 1배럴에 79.71달러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달러인데스 보시면 0.34% 역시나 뭐 난판 페이롤 데이터가 아주 좋게 나왔죠. 시장 예상치가 8만이었는데 무려 10만 넘게 차이 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만 3천으로 발표됐죠. 7월 난판 페이롤이 어마어마하게 예상치하고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러면서 달러 인덱스 내 가지고 마이너스 0.34% 하락해서 99.604가 됐습니다. 우자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99.3에 99.3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하여간에 어찌됐든지 한번 보면 되겠고. 요거 저 난판 페이롤 이거 어처구니 없게 참 나와 있죠? 어처구니 없게 어처구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어처구니 없게 나왔는데 난판 페이롤 데이터 나온 후에 미국 금리 배팅 보시면 9월에도 동결 쪽이 이제 슬슬 우세 쪽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 여담인데요. 6월 달에 난판 페이롤 데이터가 2만이었습니다. 2만. 2만이었고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 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부터 고점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예상을 무려 8만으로 뻥튀기를 했다. 우짜가 보기에는 노렸다. 노렸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때마침 요 타이밍 스케줄 데려가서 좀 노렸다. 추세는 그렇게 나오는데 어째 그리 갑자기 8만으로 뻥튀기 시장 예상치를 예상치를 뻥튀기 8만으로 안 했을까? 자, 넘어가서 달러 노름에 달러가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 떨어지니까 원화도 1.09% 해가지고 많이 좋아져가지고 1달러에 1407.81달러가 됐습니다. 아이고 간만에 1406대를 보네. 네, 이래 됩니다. 보시면 뭐
우자는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이면요. 최소 지금 이거보다 200원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0원은 더 좋아져야 된다. 지금 1200원은 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중입니다. 이거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원화값 좋아졌다고 박수치는 이재명 팬들은 그냥 연예 뉴스나 보세요. 네, 그리고 어제 8월 7일에 물가 연동 국채, 한국의 물가 연동 국채 옥션 경매가 있었는데 지난 세션 때 1.524%에서 1.640%로 상승했습니다. 자, 물가 연동 국채가 국채 수익률이 올랐다. 네, 이래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우자가 주간으로 해가지고 일단 뽑았는데 어제 하루짜리로 말씀드려보면 0.41% 좋아져서 1달러에 157.830엔이 됐습니다. 근데 주간으로 보시면 이거 개입했잖아요. 예, 개입해가지고 물론 추정입니다. 이것도 예, 추정입니다. 개입한 걸로 추정된다 이래 되는데 하여간에 쭉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무난하게 계속 올라가다가 어제 가지고 난방 페이롤 데이터 나오고 달러 인덱스 하락하고 이래서 갑자기 또 한번 쭉 떨어졌습니다. 좀 더 서포트를 받았다라고 추정되는데 그래봤자 추세는 뭐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어서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려봅니다. 6월에 일본 외환 보유액이 1조 2875억 달러. 아이고 힘드네. 1조 2875억 달러였습니다. 일본 외환 보유액이 6월 달에. 근데 7월에 1조 2871억 달러로 3억 8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이러면서 1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이어서 일본의 가계 지출을 갖다가 오랜만에 뭐 소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한번 소개 말씀드려보면 일본의 가계 지출은 Y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월에 마이너스 0.4%에서 6월에 마이너스 3.3%로 아이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MOM 전월 대비해서 일본 가계 지출은 5월에 3.7%인데 6월에 무려 마이너스 6.4%로 폭감했습니다. 자, 이는 뭘 말합니까? 일본의 소비자 수요가 계속해서 약세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다가 또 지전지 터졌고, 달러, 엔화도 값이 똥값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자, 이어서 변동성 손실해 가지고 블룸버그에서 관련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우자가 또 한번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련해서 우자가 5월 달에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에서 레버리지 ETF를 출시한다 할 때 그때 이미 우자가 해가지고 네거티브 컴파운드 이펙트 해가지고 부정적 복리 효과 등등 여러 가지 레버리지 ETF 들어가지 마시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또 관련 데이터 해가지고 잘 만들었죠. 예, 우자 보기에 잘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 봅니다. 기초자산, 이거 보시면 기초자산이 뭡니까? FTSE 차이나 50 돼 있죠? 여기 기초자산입니다. 언더라이닝 인덱스 그리고 나스닥 100 해가지고 이것도 기초자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 두 개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기초자산 일단은 왼쪽에 있는 거 중국 거 기초자산 FTSE 차이나 50 요 인덱스 이거의 경우에는요 변동을 겪은 후에 요 허용도 요거 아닙니까 요거 변동을 겪은 후에 거의 뭐 원점으로 돌아갔죠. 예, 2021년 시작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 유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YINN 3배짜리 롱 예, 3배짜리 롱 ETF 그러니까 중국 ETF인데 3배짜리 롱 ETF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양 그리고 해가지고 3배짜리 숏 예, ETF 요게 되겠죠. 보시면 어떻습니까? 3배짜리 롱은 아이고 제로에 수렴되고 3배짜리 숏은 어이구 이것도 잘 나가다가 숏으로 배팅을 했는데 이것도 제로로 수렴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초자산은 변동을 겪은 후에 2021년 시작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3배짜리 롱 중국 ETF 3배짜리 롱 ETF와 3배짜리 중국 숏 ETF 요거 모두는 자산 가치가 0에 가깝게 수렴 또는 폭락했고요. 기초자산은 멀쩡한데 레버리지 ETF가 절단난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비싼 말로 해서 변동성 손실 또는 변동성에 의한 잠식 또는 음의 복리 효과라는 전문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 우자는 관련해서 5월 28일에 네거티브 컴파운드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이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2021년에 3배짜리 롱 중국 ETF 요거 또는 3배짜리 숏 중국 ETF 여기에 투자했다면 현재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 이 세리가 되는데 이 왜 이래 되느냐 매일마다 수익률을 갖다가 3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시장이 오르내림을 반복할 때마다 수수료와 복리 계산의 한계로 인해 ETF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변동성이 크고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반복적인 가격 변동이 변동성 손실을 일으켜서 투자자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하든 상관없이 뭡니까? 롱 잡고 숏하고 정반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무리 롱에 뭐 하든 숏에 해가지고 올인을 하든 상관없이 상승 배팅, 하락 배팅 모두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 ETF가 무조건 안 좋냐 하면은 또 그게 아닌 경우가 여기 옆에 붙어 있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 변동성이 있더라도 기초자산이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한쪽 방향, 즉 우상향을 할 경우 레버리지 ETF의 수익을 극단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스닥 쪽에 가지고 롱 잡은 ETF와 이게 되겠죠. 특히 이거 롱 ETF가 되겠죠. 2021년에 3배짜리 롱 나스닥 ETF 요거 TQQQ 요거에 100달러를 갖다가 투자했다면 현재는 400달러까지 한번 맥시멈 찍고 뭐 좀 떨어져 가지고 300달러가 안 되게 됐지만 하여간에 400달러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자산이 가는 방향과 같이 가면 이 3배짜리 롱은 아주 뻥튀기 돼서 제대로 해가지고 이익을 먹을 수 있다 이 소리가 되죠. 그게 아이고 너무 크네. 예, 뭐 그래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기초자산이 가는 방향과 반대되는 거 뭡니까? 숏 잡은 거죠. 숏 잡은 거. 하락에 배팅한 거. 이 3배짜리 숏 이거는 제대로 방향을 갖다가 반대로 잡은 거죠. 예, 반대로 이 잡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여기에 저 100달러를 갖다 2021년에 투자했다 하면은 여기는 보나마나 뻔하게 제로로 자산 가치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즉 이걸 보면 나스닥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일방적인 상승 흐름에서는 3배 복리 효과 이게 포지티브 양의 방향으로 작용해서 자산이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상당히 보기 좋은 거죠. 즉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서 이것처럼 박스권에 갇혀 가지고 횡보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갖다가 반복하면 롱이든 숏이든 손실이 확정되고 원금은 삭제된다는 소리고요. 특히 레버리지 ETF를 장기 보유하는 거는 복리 잠식 현상이라고 있는데 복리 잠식 현상 따따볼래 가지고 잠식되는 거 잠식되는 현상으로 인해 손실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까놓고 말씀드려서 확정이다 이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홀짝 롱이든 숏이든 홀짝 중 하나를 선택했고 선택한 방향이 맞을 경우 단기적으로 짭짤하다는 걸 갖다가 어디서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TQQQ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지요. 넘어가지고 아이고 왜 이래. 예? 이런 가운데 자 코스피 해가지고 주간 차트인데 이래 쭉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뒤에 업데이트는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업데이트 안 했는데 하여간 이 우자가 이걸 뭘 말씀드리냐 하면 미국과 한국의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는 레버리지 ETF를 장기 투자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활용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사실인데 레버리지 ETF는요 추세 방향보다 변동성이 더 중요합니다. 예,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여기 있잖아요. 얘가 알려주잖아요. 지금 얘가 중국 그 ETF 얘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에 들어갈 때는 추세 방향도 좋긴 좋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물론 호텔 경제학에서는 아몰랑하고 한 번만 돌려 먹으면 되니까 망고 땡이고요. 자 넘어가서 이거는 7월 중국의 무역 흑자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무역 수지는 6월에
1256억 2천만 달러에서 7월에 1125억 달러로 조금 감소했습니다. 좀 감소했는데 대신 수출 증가세가 예상을 상회한 덕분에 2025년 7월 중국의 무역 수지는 997억 달러 흑자에서 증가를 해가지고 1100 아이고 발음 이거 뭐 우짜가 해가지고 지금 집에 가지고 빨리 하려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여간에 무역흑자는 1125억 달러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이거 수출을 갖다가 말씀드려보면 중국의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27%에서 7월에 23.9%로 증가율이 감소했지만 시장 예상치 22.2%는 상회했고요. 금액으로는 3,97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AI 관련 제품의 강력한 수요와 새로운 신규 관세를 앞두고 미국에 미리 수출하려는 움직임 덕분에 이렇게 수출이 해가지고 예상보다 상회했다 이래 되는데 반도체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2배 가까이 200% 가까이 증가했고 첨단 기술 제품 수출도 40.7%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산업, 전통 굿즈, 전통적인 산업에서 만드는 이 제품들의 경우 수요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균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출을 갖다가 많이 한 국가별로 가지고 지역별로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이 46.4%로 1등을 먹고요. 이어서 아세안이 38.36%, 미국이 17.05%, 유럽연합이 15.95%, 일본이 14%, 순으로 중국의 수출이 증가했고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YTD죠. 이어투데이트 중국의 총 수출은 YY 작년 동기간 대비 18.5% 증가한 2조 5,200억 달러였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수입 임포트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6월에 36%에서 7월에 27.5%로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 27.9%와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금액으로는 2,853억 9천만 달러였고요. 수입하는 국가별로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한국에서의 수입이 97.8% 폭증하면서 1등을 먹었고 이어서 호주에서 수입하는 게 36.8%, 대만 36.6%, 아세안 36%, 일본 29.3%, 미국 15.3% 순으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유럽연합에서의 수입은 마이너스 1.4%로 감소했고요. 1월부터 7월까지 누적해서 중국의 총 수입액은 YOY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2026 아이고 빨리 알려도 보니까 자꾸 헷갈리네. 작년 그러니까 중국의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총 수입액은 YOY 작년 동기간 대비 26.7% 증가한 1조 8,300억 달러로 작년 동기간 대비 철광석 수입, 요 호주에서 수입하는 거죠. 철광석 수입은 5.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수입은 마이너스 3%, 원유 수입은 13.2%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결론이 나오겠죠. 중국의 무역 수지는 7월에 1256억 2천만 달러에서 7월에 1125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세가 예상을 상회한 덕분에 2025년 작년 7월 997억보다 더 많았고요. 시장 예상치 1,070억 달러도 넘었습니다. 중국의 대미 흑자는 6월에 289억 달러에서 7월에 280억 3천만 달러로 살짝 한 9억 달러, 한 8억, 8억 7천만 달러 이 정도 해가지고 감소했고요. 2026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YTD 누적해서 중국의 무역 흑자 누적액은 6,873억 7천만 달러로 2025년 동기간 6,835억 달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위안화 표시 중국 무역 수지 요것도 중국 애들은 달러 표시가 있고 위안화 표시를 가지고 따로 발표합니다. 위안화 표시 중국의 무역 수지 무역 흑자는 6월에 8,590억 5천만 위안에서 7월에 7,670억 7천만 위안으로 해가지고 감소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PBOC 중국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공식 외환 보유액도 발표됐는데 6월에 3조 4,160억 달러에서 7월에 3조 4,190억 달러로 정확하게는 우자가 반올림해서 해가지고 3조 4,190억 달러라 했는데 여기 매크로 마이크로에 적혀 있다시피 3조 4,187억 이래 되죠. 이것처럼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보면 25억 1,400만 달러가 해가지고 외환 보유액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적혀놨죠. 25억 1,400만 달러. 자, 그리고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표한 중국의 금 보유량은 공식입니다. 공식 금 보유량은 6월에 7,544만 온스에서 7월에 7,608만 온스로 64만 온스가 증가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중국의 금 ETF 유입에 그 자금이 유입됐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중국의 금 ETF는 8월을 들어서기 전에 8월 들어서기 전 14일 연속 그러니까 대략 보름이죠. 14일 연속 자금 유입을 기록해서 2023년 2023년이란다. 올해 2026년 3월 이후 최장 기간 또 발음이 또 이상하네. 최장 기간 유입세를 갖다가 자금 유입세를 보였고 14거래일 동안 금 ETF, 중국 금 ETF에는 80억 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12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유입은 중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증가로 인해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금덩이죠. 금덩이로 회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때마침 우짜 기준에서 금덩이 값도 이제 슬슬 이제 바닥 근처에 있다. 우짜는 계속 말씀드렸죠.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해가지고 바닥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음 사이클에 들어갈 것이라고 올해 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친구들이 이거 투자를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넘어가고 이거는 또 중국의 AI 가격 전쟁입니다. 이것도 많이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데 발음 씹히고 이런 거는 양해해 주세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로이터가 인용한 아티팩트 애널리시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데이터에 따르면 딥시크가 최근 출시한 V4 플래시라고 있죠. 요게 표준 벤치마크 배터리 사용 시 약 3센트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엔트로픽의 최고급 모델보다 100배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는데 딥시크의 V4 플래시는 여전히 복잡한 추론 및 여러 단계를 거치는 까다로운 에이전트 작업에서는 미국의 주요 시스템, 대표적으로 엔트로픽 있죠. 이거에 비해서는 뒤처진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은요,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AI 모델을 계속해서 공개하는 이 AI 전쟁에 있어서의 융단 폭격을 가해서 AI 가격 전쟁을 갖다가 본격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문샷이 있죠, 문샷. 문샷 AI는 2026년 7월 16일에 키미 K3를 출시해서 코드 생성 부분에서 1위를 먹었고 7월 27일에는 이 그 문샷 AI 그러니까 키미 K3의 모델의 전체 가중치를 갖다가 오픈 모델 해가지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여기서는 또 7월 19일에 QN 3.5 맥스 프리뷰를 갖다가 선보였으며 8월 3일에는 일반 공개와 함께 입력 시 그러니까 입력한다는 거 이거 좀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입력 시 100만 토크당 입력 시 100만 토크당 2달러 출력 시 100만 토크당 6달러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거 우짜가 다 말씀드린 그렇고 하여간 AI 다루시는 분들은 알아요. 입력 시 토큰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입력 시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QN의 경우 입력 시 100만 토크당 2달러, 출력 시 100만 토크당 6달러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그 미국 거보다 엄청 싼 겁니다, 이게. 그리고 딥시크 있죠. 딥시크. 딥시크는 7월 31일에 V4 플래시 모델을 출시하여 입력 시 100만 토크당 0.14달러 어마어마하게 싸죠. 0.14달러. 그리고 출력 시 100만 토크당 0.28달러라는 정말 눈 띄고 코벨 정도의 너무 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AI 가격 경쟁을 갖다가 가속화했습니다. 중국이 본격화한 AI 가격 전쟁은 AI 투자 붐에 잠재적으로 불편한 방정식 이퀘이션, 방정식을 만들어내는데 토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동안 모델 효율이 개선된다면 사용량은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예, 당연히 늘어나죠. 토큰 가격은 떨어지는데 모델 효율이 개선되면 당연히 그 사용량이 늘어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구축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 메모리 주문, 전력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또 높아집니다. 물론 중국의 가격 전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하드웨어 공급자들이 내일 당장 손가락을 빨게 된다. 이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더 저렴한 싼 추론 비용은 수요를 자극하고 AI 도입을 일단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I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가
자동적으로 AI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은 이런 지금 가격 전쟁을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약해지지요.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즉 2026년 8월 현재 진짜 시험 때는 딥시크의 더욱 강력한 모델인 V4 프로 모델로 이 모델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최첨단 성능에 근접한다면 바꿔서 말씀드리면 미국산 AI 모델 이 성능에 근접한다면 시장은 AI 붐이 양적 성장을 통해 더욱 커질 것인지 아니면 상품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인지를 갖다가 판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려가지고 한번 보시고 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란 외모 나가지고 무슬림 하나로 뭉쳐야 형제 강조 왜 이거는 뭐 간단하게 코멘트합니다. 뭐 뒤에도 또 떠들겠으니까. 이런 소리 하려면요. 이런 소리 하려면 이스라엘만 공격했었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만 공격 안 하고 이런 소리 한다? 정말로 콧방귀도 안 낄 소리다. 자 넘어가고 자 이거는 드론전 하면 우크라이나 전 해가지고 또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해보죠. 자 우크라이나는 FP2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현재 어제 해가지고 크림반도와 마리우폴을 갖다가 공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불내고 부수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가만히 있냐? 아니죠. 러시아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뿌대는 것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이 안 하는 이 또 러시아가 하는 게 있습니다. 러시아는 뭐 한다? 계란 예, 드론 이름 계란 있죠. 아주 친숙한 계란 3하고 4가 있는데 이 계란 3하고 4는 뭐다? 제트 드론입니다. 제트 엔진으로 날아갑니다. 프로펠러가 아니라 제트 엔진으로 날아가는데 이 계란 3하고 4 제트 드론으로 오데사 인근에 있는 선박들을 갖다가 현재 러시아가 사냥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미사일 쏘고 이런 건 아예 우리가 패스한 거예요. 즉 드론전 하면 역시나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전이 왔다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 또 신기한 거는 전혀 아니다만은 하여간 현재 우크라이나가 무슨 물건을 또 쓰고 있는가를 갖다가 우리가 잠깐 또 소개해 보면 요즘 우크라이나는 이거 이름 보시면 보이죠. FP5 플라밍고 해가지고 돼 있죠. 요게 뭐냐면 장거리 순항 미사일입니다. 예,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거 저 밀리터리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는 어떤 물건입니까? 이게 어떤 물건이죠? 이게 표정용으로 미 공군에서 표정용으로 쓰던 그런 물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투기 띄워놓고 이저 속도를 갖다 빨리 나는 놈을 갖다 올려놓고 이거 격추시키고 이럴 때 요런 물건을 갖다 썼어요. 근데 요걸 갖다가 이제 드론용으로 살짝만 바꾸면 되죠. 뭐 원래 원형은 비슷한 거니까 살짝만 바꿔가지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로 사용하기도 알게 됩니다. 하여간에 이 물건 FP5 플라밍고의 경우에는 러시아 방공망 회피를 위해 방공망에 격추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고도 한 10m 정도로 아주 낮게 저고도로 나르고 그리고 특히 강을 따라서 비행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랄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 저 깊숙이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공격합니다. 대충 한 2,500km 정도 날아간다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드론전 하면 역시나 우크라이나 전이라는 거. 자, 이어서 메이저 석유 회사들 이익이 해가지고 증가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서방 5대 석유 메이저들의 2026년 올해 2, 4분기 이익이 우크라이나전 발발로 유가가 1배럴에 120달러를 갖다가 넘겼던 2022년 3, 4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분기 이익이 되고요. 원인은 뭐 당연히 이란전 등으로 하는 거는 왜였습니까?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지고 석유 수출 이런 걸 갖다가 방해 놓으려고 계속해서 공격하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죠.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란전 등 지정학적 갈등과 예멘권도 있고요. 공급 차질에 따른 원유 가격 상승에다가 정제 마진이 상승했기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또 3, 2, 1 크랙 스프레드도 말씀드렸죠. 2026년 올해 2, 4분기에 엑선모빌은 147억 달러의 이익을 발표했는데 2022년 3, 4분기 이후 최고의 실적이고요. 쉐보론 역시 121억 달러로 리포트를 했는데 2022년에 세웠던 최고 기록을 경신한 거고요. 그리고 쉘의 경우에는 98억 달러로 리포트를 했는데 회사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BP 있죠? 예, BP는 나오긴 뭐 말하고 있는데 지금 추정치만 얘기되고 있어서 패스했고요. 토털은 프랑스 쪽이라서 제가 일단 패스했습니다. 뭐 사이즈가 다른 세 개에 비해서는 많이 좀 짜치니까. 하여간에 핵심은 서방 메이저 석유 회사들은 전쟁 속에서 막대한 이익을 갖다가 챙기고 있다. 이거 뭐죠? 윈드폴 돼 있잖아요. 횡재. 윈드폴. 즉 막대한 이익을 갖다가 챙기고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이거는 AI로 경제 성장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이 2026년 6월에 YOY 작년, 그러니까 2025년 6월 대비해서 무려 46% 급증해서 연간으로 환산 시 올타임 하인, 역대 최대인 680억 달러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해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은 2022년, 여기 있죠. 2022년 이후 무려 3배나 증가했고요. 3배나 급증했고, 2024년, 여기 1월 이후 158%나 급증했습니다. 뭐가? AI 인프라 투자로 인한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이요. 반대로 일반 사무실, 제너럴 오피스 돼 있죠. 일반 사무실 건설 지출은 우한폐려 2020년 우한폐려 피크 찍죠. 예, 피크 찍고 내려가는 겁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한 원격 근무 확산 등의 영향으로 2022년 이후에 가지고 마이너스 250억 달러 감소한 430억 달러로 2016년 쭉감 2016년이 나오죠. 2016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일반 사무실 건설 지출이 2022년에 사무실 빌딩 건설 지출이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보다 요거 2022년 요거 기준입니다. 요거 쪽에 2022년 기준에서 사무실 건설 지출 건설 지출 빌딩 건설 지출이 데이터 센터 건설 지출보다 570억 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026년이 되니까 됐습니까? 디비져 가지고 데이터 센터 그 지출이 사무실 빌딩 건설 지출보다 250억 달러가 더 많으면서 사상 최대 격차를 갖다가 현재 기록 중입니다. 자, 한편 2026년 올해 2, 4분기 AI 관련 민간 투자액은 YOY 작년 분기, 그러니까 2025년 2, 4분기 대비해서 3천억 달러, 퍼센테이지로는 25% 증가한 연간으로 환산 시 1조 5천억 달러, 1조 5천억 달러로 해가지고 역대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이거 증가한 주된 원인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투자이며 뒤를 이어서 통신 장비,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투자도 같이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AI 관련 민간 투자액은 지난 2년 동안 금액으로는 5천억 달러, 퍼센테이지로는 50%나 급증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컴퓨터 및 주변 기기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투자는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AI에 대한 투자는 요즘 미국 GDP 성장의 25에서 33%를 갖다가 견인할 정도로 커졌고 AI 투자는 이제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난판 페이롤 경제 데이터는 안 좋게 나오는데 미국의 경제 성장은 현재 AI 이쪽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등등 이것 덕분에 가지고 늘어나서 성장하고 있다. 이게 되겠죠. 자, 넘어가고. 자, 끝날 때가 됐네요. 자, 이거는 베이커 휴즈에서 나오는 오일리그 카운터 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8월 7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카운트는 전주 451개에서 454개로 3개가 증가했고요. 그래서 토탈 리그 카운트 총 드릴링 숫자는 588, 전주가 588개였는데 똑같이 588개로 해가지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기 제로가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산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연가스가 3개가 감소했다라는 당연스러운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8월 8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